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얼마 전 저는 집에서 마음이 막 급해서 제 물건을 찾는데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치웠나 싶어서 그 물건을 보지 못했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제가 손댄 것이 아니라는 확신에 와이프나 아이들이 건드렸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짜증스럽게 빨리 찾아보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물건은 제 책상 위에,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분명 저는 책상도 살펴보았는데도 찾질 못했습니다. 가장 찾기 쉬운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투사 때문입니다. 투사란 자신이 처리하기 곤란한 내적 갈등이나 충동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투연질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투사라는 심리가 강해지면 한마디로 남 탓, 세상 탓하는 태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투사는 물론 우리가 심리적 갈등을 겪을 때 그 갈등을 당장에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면 큰 폭발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가게 만드는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도 투사를 합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탁 넘어집니다. 당연히 아이는 울겠죠. 그런데 이때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 아이의 울음을 가장 빨리 그치게 할까요? 그냥 아이를 달래고 까진 무릎팍을 호호 해주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M은 땅에다가 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할머니들은 이놈의 나쁜 돌뿌리 귀한 내 새끼를 다치게 만들었네 라고 멀쩡한 땅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냥 달래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 투사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자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콜라하고 참 비슷합니다. 갈증이 심할 때 콜라를 마시면 당장은 시원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갈증이 더 나게 되죠. 투사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남 탓, 세상 탓으로 돌려버리면 당장엔 콜라를 먹고 갈증이 가신 듯 싶습니다. 하지만 투사로 찾은 원인은 진짜 원인이 아니기에 계속 반복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부주의해서 전봇대에 부딪혀 다친 순간에는 내 부주의를 탓하기보다는 전봇대를 먼저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전봇대 탓만 하면 내 부주의를 돌아볼 기회가 없기에 사고는 계속 반복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칼 융도 이재마 선생도 투사와 투연질렁하려는 마음이 자기 내면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격 수양이며 도에 이르는 길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 한평생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목격하는 사례들도 한번 볼까요? 한 주부가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원합니다. 진찰을 해보니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은데 흔히 말해 노인성 쇠약 증상입니다. 기력이 쇠해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체중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 근력도 떨어져서 허리며 무릎이며 관절 여기저기가 다 아픕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바로 보약이죠. 그런데 보호자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이 한약을 먹으면 죽을 때 빨리 숨이 안 끊어져서 오히려 고생만 한다던데요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자신의 내적 갈등을 엉뚱한 한약 탓을 해버리는 거죠. 살아계신 동안 건강하고 덜 힘들자고 먹는 보약이 왜 죽을 때 고생시키는 약으로 둔갑된 걸까요? 이 말이 성립하려면 누군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한약 때문에 더 힘들었었는지를 비교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에게 비싼 보약 해주기가 싫은 겁니다. 하지만 보약값이 아까워서 해주기 싫다는 마음은 시어머니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들키기가 싫은 것이죠. 그때 좋은 투사거리가 바로 한약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한다더라 이런 낭설을 재빨리 인용해 버리는 겁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돌아가시기도 하고 보호자의 말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며칠 뒤 부모님이 혼자 다시 와서 약을 지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그런 엄한 소리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투사한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고 주변 사람도 모를 거라고 혼자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중년 주부가 두통과 어깨 결림, 수족 냉증 등을 호소합니다. 최근 체중이 5kg나 늘면서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체중이 늘면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더 안 되고 그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자신은 어릴 때 마른 체질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한약을 한번 먹인 뒤로 살이 찌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살찌는 체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리 해도 살이 좀처럼 안 빠진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릴 때 먹은 단 한 번의 한약 때문에 30여 년을 자신이 내내 비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살이 찌는 체질, 안 찌는 체질은 없습니다. 비교적 식욕이 좋은 태음인 소양인들도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체형 유지를 잘 할 수 있죠. 식욕이 적은 소음인도 스트레스나 과식을 하고 음주가 많으면 언제고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비만이 어릴 때 먹은 한약 탓으로 투사해버리는 것이죠. 살을 빼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이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 그럴듯한 건수를 찾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탓해버리고 나면 자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식습관이 문제인지, 운동량 부족인지,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살이 자꾸 찌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최근 부쩍 과식을 해서 살이 쪄도 오로지 30년 전에 먹은 한약 탓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법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식구들 탓만 하고 있는 순간 제 책상에 놓여 있는 물건 하나도 제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부모님 중에는 어릴 때 한약 먹이면 머리가 나빠진다던데 라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한약을 먹어서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과연 한약물을 먹어서 머리가 나빠지고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 한약으로 투사해버리는 것일까요? 투사를 한 순간은 콜라를 마신 듯 그냥 넘어가지지만 그렇기에 진짜 원인은 또 숨겨져 버리는 것이죠. 학습 우울증을 호소하는 한 학생은 어릴 때 자신의 부모님이 자주 싸웠고 그때 자신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자신은 지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고 성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잘 공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 따로 있는데도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이유로 투사해버림으로써 진짜 원인은 은폐되어 버리는 것이죠. 투사는 분명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물주가 인간의 정신 심리 기능에 탑재해 두었겠죠. 하지만 이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난 뒤에는 고통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바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라만 계속 먹어서는 결코 갈증이 사라지지 않기에
시원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이번 여름 메르스 때문에 여기저기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도 그렇지만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러 자주 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데 한 곳은 어느 날 어두컴컴하니 불을 꺼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업 안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한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전기료라도 아끼려고 불을 꺼두었다며 제가 들어가니까 그제야 불을 켜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손님인 제게 메르스 탓, 복지부 탓, 대통령 탓을 늘어놓습니다. 메르스가 다 사라지고 한국 정치가 좋아질 때까지 이분은 다른 개선책은 없는 것이겠죠. 다음 날은 즐겨 먹던 콩나물 국밥집을 갔습니다. 이것도 평소보다 손님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평소보다 더 웃는 얼굴로 반겨줍니다. 그리고 물통과 물을 갖다 주는데 기존에 쓰던 물컵이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말은 안 해도 위생을 불안해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일회용 컵으로 전부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두 식당 주인의 태도가 어떤가요? 메르스 사태는 동일하게 겪고 있지만 누군가는 투사로 남 탓, 세상 탓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서 개선점을 찾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지요. 여러분이라면 다음번엔 어느 식당을 찾고 싶어질까요?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갈등처럼 불편한 상황은 끊임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내내 탓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이 투사는 점점 심해지고 어느덧 투사하는 것이 내 인격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립니다. 결국 내 마음의 번지수조차 잃어버리고 갈 곳을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자마 선생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이라고까지 일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가짐으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원인이나 개선점은 없는가를 찾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위기가 닥치지 않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늘 있지만 밖으로 투사하고 많은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또한 나 자신에게서 원인과 노력을 찾아갈 때 성공의 문도 열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